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녹화 KBS 4시에 KBS 방송 갔더니 속보로 이제 그 MBC 박문진 이사들 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했잖아요. 거기에 그 갑자기 속보가 뜨는데 역시 이게 우려했던 황당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개 재판부가 어떻게 같은 날 모순되는 판결을 해버리는 이런 데 그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두 개 재판부가 이제 그 서로 합의해서 판결하기로 했는데 워낙 이 좌파 판사가 하나 껴있다 보니까 도저히 합의가 안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가 똑같은 쟁점에 모순되는 판결이 서울행정법원 6부하고 12부에서 놓아버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제가 이제 여러 번 방송했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김태규 두 분이 박문진 이사 6명을 이제 그 임명을 했죠. 그런데 박문진 이사 임명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이 두 건인 거예요. 두 건. 한 건은 지금 현재 그 박문진 이사 있잖아요. 권태선 이사장하고 현재 그 권태선 이사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사 중에 김기중, 그 다음에 그 박선아 세 명이 재판 관계에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박문진 이사, 권태선, 그 다음에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그런 거, 이거는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하면 각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소송할 적격, 원고 적격이랍니다. 집행정지 같으면 이제 그 신청인 적격, 소송이면 원고 적격, 이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소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권리가 침해돼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법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문진 현재 이사는 임기가 끝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후임 이사가 누구 오든 간에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가 침해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하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방송했잖아요. 근데 또 한 건은 뭐냐? 또 한 건은 이제 이번에 박문진 이사 모집하는데 한 30몇 명이 왔잖아요. 30몇 명이. 그 중에 이번에 허익범 특검하고 우리 6명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자 중에 떨어진 사람 3명이 재판한 게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떨어진 사람. 그거는 이제 그 누구냐? 조능희, MBC 플러스 사장 등 3명이 대표적으로 이제 조능희, 요런 이제 떨어진 사람 3명이 재판한 거. 요거는 이제 행정법원 6부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박문진 이사진이 한 거는 12부에 가 있고, 두 개가 똑같이 쟁점은 똑같잖아요. 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한 게 합법이냐 아니냐. 쟁점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6부 건은 이제 뭐 원고 적격이 있다 봅니다. 왜? 30몇 명이 지원했는데 3명이 되고 난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게 새로 뽑으면 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사람은 저는 소송 자격이 있다, 원고 적격이 있다 봅니다. 근데 기존의 이사진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인데 모순된 판결이요. 6부의 부장판사는 아주 올바른 판결을 한 거예요. 떨어진 사람 3명이 낸 게 6부라 했잖아요. 거기에 부장판사는 나진이 부장판사는 똑바른 올바른 판결해가지고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게 맞죠? 왜? 행정부의 재량 범위 내에서 누구를 이사로 뽑을지는 재량행위잖아요. 이걸 이게 법원의 판사가 누구를 잘 뽑았니 못 뽑았니 이렇게 심리하는 거는 상권 분립에 반한다 이 말이죠. 반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도 2인 체제가 합법이라는 거는 이게 여러 판결이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도 2인 방통위 의결이 합법이다. 그게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서 내린 판결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 고등법원에서도
두 명이 한 게 합법이라 했어요. 그게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이었어요. 옛날에도 방통위 두 명이 YTN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두 명이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합법이라 했어요. 고등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도. 그러니까 이번에 육부에서 부장판사 나진이 부장판사는 떨어진 사람 3명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거는 2인 체제가 적법하다. 그래서 기각을 시킨. 이게 맞잖아요. 행정법원 육부의 나진이 부장판사가 한 게 논리에 맞잖아요. 왜? 옛날에도 방통위원 2명이 한 게 합법이라고 고등법원에서 판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2명이 한 게 합헌이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적법하잖아요. 이진숙, 김태규 2명이 적법하게 했으니까 기각을 시키는 게 맞죠. 그런데 12부에서는 인용을 해준 거예요. 야, 원고 적격도 없는 사람이 했는데, 아니 지금 권태선이나 지금 박문진 이사는 저는 원고 적격이 없다 봐요. 그런데 이 12부의 판사가 강재원 판사는 황당무계한 논리입니다. 왜? 지금 3명의 박문진 이사도 나중에 만약에 이게 무효가 되면 몇 달 동안 더 임기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원고 적격 권리가 침해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규정이 후임 이사가 안 나오면 몇 달 더 할 수 있다. 왜? 그냥 이게 이사가 한 명도 없으면 안 되니까 아마 이게 내부 규정에 후임 이사가 올 때까지 임기가 3년이지만 늘어나가 몇 달 더 근무한다. 이거는 반사적 이익이지 몇 달 더 누리는 게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냥 반사적 효과죠. 근데 이 강재원 판사는 야, 이게 임명이 이번에 박문진 이사 6명이 무효가 되면 기존에 있는 이사들이 몇 달 더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이익이 있으니까 소송할 자격이 있다. 원고 적격이 있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궤변을 펴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안 심리해가지고 이 강재원이가 뭐라 했냐면 야, 2명 체제는 위법할 수도 있다. 2명 체제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인용을 해줘버린 거예요. 인용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박문진 이사 6명 임명된 게 효력이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빨리 박문진 이사가 활동을 해가지고 MBC 사장을 교체하고 MBC를 정상화시킨 시급한 시기에 이 강재원 판사 하나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가지고 효력이 정지되니까 지금 스톱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강재원 판사의 논리가 아주 잘못된 게 첫째 신청인 적격, 원고 적격에서 기존의 이사진이 3년 임기가 끝났다. 그래서 제가 KBS 방송가가 했잖아. 아니 저도 KBS 이사했지만 제 후임이 누가 오는데 후임이 잘못됐다고 내가 재판할 자격이 있나요? 나는 KBS 이사 임기 끝났잖아요. 내 후임이 누가 오든지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내 후임이 설령 무효가 되고 내가 한두 달 더 이사한다 해서 그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KBS에서 강하게 판결을 질타한 겁니다. 그러니까 12부의 강재원이가 잘못한 게 첫째, 원고 적격에 대한 법리를 잘못했다. 첫째. 그 다음에 가장 잘못한 게 2인 체제가 마치 이게 위법한 것처럼 본 거예요. 그런데 2인 체제가 합헌이라는 거는 이미 헌법재판소나 상위 고등법원에서 이미 판단한 바가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재원이는 이게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소송 요건도 잘못 판단하고 본안도 잘못 판단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랬을까? 이 강재원이가 제가 잘 알아요. 왜? 제가 영남대 교수할 때 이자가 영남대 출신이니까 법조인들, 영남대 판검사 법조인들 모임도 있고 제가 잘 알아요. 이자가 이게 엄청난 유명한 좌파 운동권이라는 것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국제인권법 연구에 논문도 쓰고 아주 핵심 멤버입니다. 그 김명수가 창립한 1기 회장 김명수 때 온갖 잘 나가던
김명수 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한 좌파 중에 좌파가 이 강재원 부장판사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남대, 대구 영남대 제가 교수를 했기 때문에 그 출신들 성향을 잘 알잖아요. 제가 몇 번 우려했잖아. 강재원이 이 좌파 판사 이럴 수 있다고. 일개 판사가 완전히 국가를 마비시키는 방송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왜 상위법에 판례가 있거든요. 판례가. 그리고 이게 법리가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판결했다. 이렇게 보고. 자, 그럼 이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 뭐 저는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일주일 이내에 적시항고, 일주일 이내에 적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게 3심제입니다. 3심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행정법원 1심이잖아요. 고등법원에 일주일 이내에 적시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법원에서 뒤집어진다고 봅니다. 왜 뒤집어지느냐? 옛날에 고등법원이 판결한 게 있거든요. 옛날에 고등법원에서 YTN 대주주가 변경될 때 2명이 의결했거든, 방통위. 그게 합법이다. 고등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있거든요. 거기에 반해가지고 강재원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저는 충분히 판결이, 결론이 뒤집어진다. 왜? 옛날에 고등법원이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고. 또 이제 고등법원에서 볼 때는 행정법원이 2개 부가 모순되잖아. 6부에서는 기각, 12부에서는 인용. 이게 모순될 때는 고등법원에서 정리를 할 때 둘 중에 누가 옳은지를 보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기각된 6부 결론이 타당하거든요. 이미 6부에서 1대1이기 때문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고등법원에서 옛날에 2인 체제가 합법이다. 이런 이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도 하나가 아니고 2개인데 판결이 모순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모순되기 때문에 저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만 일주일 이내에 항고하면 1, 2주 내에 결론 내리니까 뭐 한 달 정도 늦어지는 이런 게 효과, 피해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아주 본안 재판은 한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 마냥 늘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까지 방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등법원에서 바로 안 잡으면 그 다음에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또 이게 바로 잡을 거예요. 왜? 옛날에 선례가 있으니까, 헌법재판소나.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한 달 이내에 저는 바로 잡힐 걸로 보지만, 이런 이게 강재원, 당신도 이게 판사냐 말이에요. 이런 이게 정치판사, 자기 개인적인 정치 편향, 정치 이념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마비시키는 이런 판사는 사법부에 좀 걸려야 된다. 저희도 대법원장 이런 판사는 좀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리의 문제는 판사 개인 정치 성향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MBC 제3노조에서도 상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고 법리에도 반하는 이런 판결을 규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행정법 신림도 강의하고 행정법 교수만, 행정법 강의만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이 집행정지나 행정법리는 제가 강재원 보다 30제보다도 3년도 후배지만 제가 훨씬 저는 더 전문가로 생각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결정했고, 저하고 똑같은 결정이 나진이 6부의 부장판사 했잖아요. 제 독단적 견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맞잖아요. 하여튼 빨리 고등법원은 빨리 말도 안 되는 강재원의 판결을 취소해가지고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 흔들림 없이 언론개혁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